모르겠어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지만 작년처럼 마요르카에서 공격적인 역할을 하면서 잘 뛰는 이강인을 볼래, 리그 우승 트로피 3개 들면서 그래도 반 이상 경기 뛴 이강인을 볼래 하면 전 이거 봅니다. 이래야지만 나이가 2-3살 4살 더 먹었을 때 더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지, 약팀에서만 주인공 역할만 하다 보면 안 좋은 습관이 들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이게 여러분들 빅클럽이잖아요. 이게 빅클럽이라는 곳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할 줄만 아면 되는 거긴 해요. 이게 빅클럽이 아니라 마요르카, 뭐 니스, 크리스탈 팔레스 이런 데라고 치면 그냥 공격 포인트, 막 내가 뭔가 하는 이런 막 드리블 치는 능력,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진짜로. 왜? 여기는 약팀이니까. 여기는 뭐라도 보여줘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니까. 근데 강팀에서는 그냥 내 위치에 맞는 감독이 주어진 역할만 잘해도 계속 게임을 뛰어요. 그래서 저도 아쉽죠. 저도 공격적인 모습을 보고 싶고, 새벽 4시마다 이거 지금 라이브를 하는 입장에서 이강인이 더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고, 그거를 할 줄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엔리케가 이 모습을 좋아하는 거라면 당장 바꾸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천천히 들어가야 돼. 이게 갑자기 확 바꾸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이도 저도 아닌 선수가 될 수가 있어요. 천천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강인이 여기에 있는 것보다 뭐 아틀레티코를 갔어야 된다, 뭐 아스톤 빌라를 갔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최근 경기들을 보면서.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트로피를 3개나 들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번 시즌에 이렇게 트로피를 들어 올려 보는 거랑, 이런 우승을 해가지고 이런 세레모니 얼마나 위대한지 봤잖아요. 여러분들 PSG가 우승하고 세레모니 하는 거 봤잖아요. 이런 세레모니를 해보는 거랑 선수의 퀄리티라든가 이 경험이라든가 느낌이 완전 달라져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경험을 쌓아놓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틀레티코, 아스톤빌라 우승과 가까운 팀들은 아니잖아요. 매년 챔스를 나가는 팀이고, PSG는 매년 리그에서 우승이 가능한 팀이잖아요. 여기 가 있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고, 이거 첫 시즌이라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강인도 마요르카 첫 시즌에 막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두 번째 시즌에 이강인이 마요르카에서 진짜 터져버린 거지, 이강인의 첫 시즌은 막 우리가 진짜 열광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김민재, 민행 첫 시즌도 우리가 열광할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보면 되고, 엔리케의 전술이 똥이다 이건 아닙니다. 똥 전술 쓰는 사람이 우승컵 3개에 챔스 4강을 가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 다음 시즌에 이강인이 활약을 많이 못할 수도 있어. 뭐 아무도 모르죠. 반대로 이강인이 활약을 존나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럼 PSG에 있었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여기서 이적을 해도 챔스권 팀을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아스톤빌라를 갔어. 새로운 리그잖아. 어디를 갔어. 거기서 활약이 미미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땐 다시 마요르카급으로 돌아가야 돼요. 진짜 제가 문제가 있는 상태는 전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엔리케가 그래서 이렇게 뛰는 이강인을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게임 뛰는 거 보니까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 팀에는 미드필더 하나가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 이 팀에는 미드필더 파비안 루이스라든가 에메리를 대체할 수 있는 더 좋은 미드필더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미드필더가 들어와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공미한테 더 수준 높은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오늘 이강인이 훨씬 빛났을 겁니다. 전 그거는 부정 안 해요. 오늘 자그가 아니라 하키미가 뛰었잖아요. 이강인이 더 빛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경기들을 보면서 답답한 이유 중 하나가, 최근에 이강인이 뛸 때 자그랑 뛴다든가 무키렐레랑 뛴다든가 이런 애들이랑 뛰어서 답답한 것도 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랑 같이 뛰니까 이게 답답하지. 아니 일단 자기한테 볼이 들어가면 그 볼 관수가 안 되는데, 본인한테 공이 들어가면 그 관리가 돼가지고 자기가 한 명을 베껴놓고 이강인한테 먹여야 이강인도 돌아서든 뭐라든 하는데, 일단 그거 안 되지. 미드필드진에서 터치 수가 많지. 그런 게 아쉽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만약에 무키렐레랑 자그랑 뛰는데 이강인이 벌려서 뛰면서 여기서 마르키뉴스가 공을 잡았을 때 자그가 차라리 여기서 안으로 이렇게 뛰어들어가면서 얘를 끌고 들어가면서 대표팀처럼 이강인한테 이렇게 패스를 넣어줬다 하면, 이강인이 여기서 이걸 들고 들어오면서 이강인이 뭐 단테가 맨투맨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그냥 벗기면서 들어와서 이런 대표팀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근데 오늘 이강인을 안쪽에 기용을 하면서 조금 더 공미 자리에서 활용을 하려고 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그거 얘기한 적도 있잖아요. 세레모니 할 때 보면 이강인이 같이 세레모니 우승할 때 나오는 멤버들을 보면 이강인은 미드필드 지역으로 나왔어요. 막 바르콜라, 무욜로, 막 콜로무아니, 하무스 이런 애들은
덴벨레랑 은바페랑 같이 나왔고 이강인은 미드필더진들이랑 같이 수상하러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엔리케는 이강인을 공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도 보면은 다음 시즌을 위한 준비 중 하나인데 이강인이 계속 요 자리 들어와서 뛰었잖아요. 아예 요 안에 자리. 상대가 포백을 이렇게 서 있고 미드진이 이렇게 서 있어도 이강인이 요 자리에서 뛰었다라는 거죠. 근데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어도 케빈 데브라이너, 로드리, 이런 카일 워커 이런 친구들이 필포든한테 이 패스를 빨리 안 주면 결국 필포든도 압박당하면 이거 뒤로 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외대고르도 마찬가지고요. 데클란 라이스라든가 조르지뉴라든가 이런 애들이 이걸 빨리 넣어주니까 여기서 돌아설 수 있는 거지, 이거를 이렇게 얘네들처럼 드리블 많이 치고 나서 주면은 어떻게 돌아섭니까? 저기서 돌아섰다가는 턴오버만 오질나게 나올 텐데. 아시아 마케팅용 더 바라는 게 없는 듯. 그렇다고 벤치만 놔둘 순 없으니 전반전만 또 후반 교체요. 진짜 오렌지 하마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하마가 오렌지 먹으면 죽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도 당연히 더 보고 싶어. 여러분들 저도 당연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고 싶고, 이강인이라는 선수는 애초에 천재성을 가진 공미니까. 근데 그 못 보는 모습을 보면 저도 아쉬워요. 나도 더 보고 싶지만 리그가 바뀌었고, 그리고 뛰는 선수들이 바뀌고 있고, 뛸 때마다 현재 맨날 같이 뛰던 윙백이랑 같이 뛰는 게 아니잖아요. 뛰는 선수들도 계속 바뀌고 있고, 그리고 중간에 부상도 있었고 아시안게임과 아시안컵으로 이탈도 있었기 때문에 전 솔직히 이번 시즌 만족합니다. 문도구님이 지도자고 전문가니까 잘 알겠지. 근데 감독이 원하는 롤이랑 팬들이 보고 싶은 거랑은 다른가 봐. 어쩔 수 없죠. 팬들은 이강인이 화려한 거 보여주는 것만 보고 싶은 건데, 그 화려한 것만 보여주다가는 골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르콜라를 봤을 때 어떤 평가를 내립니까? 바르콜라가 잘할 때는 야, 얘 진짜 1대1도 괜찮고 좋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반대로 바르콜라가 그게 안 통하는 날들이 많아요. 그럼 바르콜라를 보면 저 새끼는 못 써먹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는 사람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진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긴 해요. 오늘 어쨌든 이강인이 가운데서 라펠로페니아 조져가지고 단테 한 바퀴 돌린 다음에 파비안 루이스한테 주고 뛰어들어가는 거 봤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에서 파비안이 그런 거 한 번에 밀어줘야 이강인이 밀고 나가는데 그런 게 안 나오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지금 이강인의 역할을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매력이 있는 역할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아요? 이게 결국 이강인이 뛰려면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지도자들의 마음에 들어야 이강인이 경기를 뛰는 거잖아요. PSG가 됐든 뭐 또 이적을 하게 돼서 다른 팀을 가게 됐든 이강인이 경기를 뛰려면 지도자 마음에 들어야지 팬들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강인이 오늘 경기를 안 뛰어. 지난주 경기도 안 뛰었어. 지난주 경기도 계속 안 뛰어. 그러면 감독 맘에도 안 들고 있다는 건데 팬들 맘에도 안 드니까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잖아. 근데 강인이가 어쨌든 계속 나오잖아. 감독 마음에 들고 있다는 거예요. 감독 마음에만 드는 거라면 괜찮다는 거죠. 우리가 이강인이 엔리케 마음에 드는 모습을 봐야지만 팬들이 이강인이 뛰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이강인의 장점을 보는 거를 엔리케가 모르고 있겠냐? 절대 아니죠. 엔리케가 더 잘 알면 더 잘 알겠죠. 직접 맨날 훈련할 때마다 탈압박을 얼마나 잘할 것이며, 훈련할 때 이강인의 슈팅이라든가 이런 거 얼마나 잘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웃 오브 안중이 된 선수는 우가르테 같은 선수들을 보고 아웃 오브 안중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강인이 사실 비행도 많이 했잖아요. 이번 시즌에 한국 대표팀이라는 거 뽑히는 것마다 다 와. 아시안게임 다 가. 아시안컵 다 가. 아시안컵 끝나고 대표팀 소집하면 또 가. 태국전 가. 이렇게 풀 스케줄을 챔스까지 뛰면서 컵대회 결승까지 다 올라가면서 한 게 첫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강인도 이번 시즌 이걸 처음 해보면서 손흥민, 박지성, 기성용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느꼈을 거예요. 김민재도 작년에 나폴리에서 뛰면서 그걸 처음 느꼈을 거고. 왜? 김민재도 챔스를 막 8강까지 갔었고 리그 경쟁 끝까지 했었고, 김민재도 그래가지고 지난 시즌에 보면은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을 했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첫 시즌이잖아요. 이게 마요르카 때랑은 또 달라요. 마요르카 때는 챔스를 막 4강까지 가지 않고, 마요르카 때는 막 컵 경기를 결승까지 가지 않고 막 한 시즌에 50경기 60경기씩 안 뛴단 말이야. 근데 이번 시즌에는 그만큼 뛰잖아요. 근데 그 뭐 원정을 가든 어딜 가든 다 따라가잖아. 경기에서 조금 뛰더라도. 힘든 시즌이에요. 이번 시즌은 진짜 힘든 시즌이었고, 그런 걸 다 감안했을 때 나쁜 시즌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엔리케랑 그냥 시즌 끝나고 그냥 한번 면담 어차피 할 거예요. 면담만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뭐 캄포스가 이강인을 데려왔든 누가 뭐 데려왔든 상관없이 어쨌든 이강인을 PSG에서 데려왔고, 그 감독이 엔리케고, 엔리케 덕에 빅클럽에서 뛰는 거고, 그리고 우승 트로피 3개 딴 거잖아요.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결국 문도구도 지도자로서 루초 안 까려고 하지만 루초가 이강인 활용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동의하나 보네. 아니요. 그러니까 이강인을 흔드는 역할을 줄래? 덴벨레가 흔드는 역할을 줄래? 덴벨레가 흔들어야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지도자가 아니라 이건 그냥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건 당연한 거예요. 덴벨레가 흔드는 게 낫냐? 이강인이 흔드는 게 낫냐? 덴벨레가 흔들어야지. 근데 오늘 같은 경기는 덴벨레가 없었으니까, 음바페가 없었으니까 조금 더 이강인이 공격적인 역할을 부여받아서 뛸만 했는데 오늘은 이강인을 윙에 놨으면 그렇게 뛰었겠지만 오늘 이강인을 공미에 놨으니까 턴오버가 많은 게 단점. 그 자리는 턴오버가 많아도 되는 자리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 반대로 말씀드려볼게요. 이강인이 오른쪽 윙을 뛴다고 봅시다. 여기서 이강인한테 패스가 이어졌어. 상대 수비수가 붙어. 지금 이강인한테 아쉬운 게 이거 뒤로 쳐서 백패스 주는 게 아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쉬워하는 게 맞죠? 근데 그럼 여기서 이강인한테 패스를 줬어. 그럼 이강인이 뺏기난이 있더라도 여기서 뭐 했으면 좋겠어요? 드리블 했으면 좋겠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는 턴오버를 각오하고 공격을 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는 애초에 턴오버를 각오하고 공격을 해야 되는 자리가 맞는 거예요. 그 역할이기 때문에 윙이 온 거예요. 어쨌든 저도 이강인의 공격적인 모습을 더 보고 싶지만 첫 시즌이기도 하고 게임을 뛰는 거니까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지만 작년처럼 마요르카에서 공격적인 역할을 하면서 잘 뛰는 이강인을 볼래, 리그 우승 트로피 3개 들면서 그래도 반 이상 경기 뛴 이강인을 볼래 하면 전 이거 봅니다. 이래야지만 나이가 2-3살, 4살 더 먹었을 때 더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지. 약팀에서만 주인공 역할만 하다 보면 안 좋은 습관이 들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예를 들어 윌프레드 자하, 빅클럽 가서 안 통하잖아. 왜? 약팀에서 주인공 역할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보다 강한 애들을 만나거나 자기보다 잘난 애들한테 맞출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선 자기가 이제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 여기 와서 맞추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게 있다니까요. 진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늦은 새벽까지 같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별 문제 없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정이죠. 어떻게 아름다워 처음부터. 반대로 생각해봐요. 이강인이 만약에 맨시티를 갔어. 맨시티 가가지고 게임 못 뛰고 있으면 과르디올라 욕할 거예요? 과르디올라가 이강인의 장점을 못 살려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너무 그냥 우리나라 선수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우리나라 선수를 좋아하는 것도 알지만 그냥 너무 그거에 몰입이 돼서 안 까도 될 걸 까지 말자는 거예요.